안녕하세요. 터니링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 채점 솔루션 그레이트스코프의 이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터니링 코리아의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그레이트스코프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터니링에서 제공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용 교육은 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종합 채점 솔루션이기 때문에 먼저 코스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과제를 생성하는 부분은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KLMS와 이제 연동하는 부분 혹은 수동으로 만약에 학생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채점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채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과제를 이제 제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레이트스코프는 꼭 시험에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채점하는 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제로서 먼저 이제 출제를 하시고 학생들이 각각 직접 업로드를 진행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을 직접 보게 하고 그것을 펜앤페이퍼 방식으로 해서 걷어서 한꺼번에 채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고속 스캐너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스캔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과제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디지털화가 다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채점 부분을 하게 됩니다. 채점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루브릭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형태의 다이나믹 루브릭을 사용을 하고 이것은 공동 채점자 간에 서로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다이나믹 루브릭으로 채점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자동 그룹화 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어시스티드 그레이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자동 그룹화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문항이 있습니다. 즉 다지선다라든지 모두 그룹이라든지 단답식이라든지 특정 구역을 색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AI를 통해서 자동 그룹화를 해서 한 번만 채점하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룹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것과 이제 다이나믹 루브릭을 통해서 채점하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점 부분과 관련해서는 루브릭을 생성하고 단축키를 통해서 더 이 채점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채점을 마치시고 나면 그 결과, 즉 통계 자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감사나 조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는 경우 성적 정정 부분을 그레이스콥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정정 요청을 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 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레이스콥에서 가능한 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제, 또 온라인 시험을 출제하고 응시하게 하는 또 채점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이제 지원을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 세션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훑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 있는 항목별 영상이 있는 곳이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gradescope.com/get_started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항목별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 안내 영상들이 있고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눌렀을 때에 자막 중에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스를 생성, 즉 연동하는 부분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CTL에서 이제 협조해 주셔서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제 익히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KLMS에 들어가셨을 때 코스가 생성이 돼 있으실 텐데요. 그 코스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편집 모드가 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제 편집 모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강의 자료 및 학습 활동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쯤에 그레이드스콥이라는 그 활성화된 버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새 외부 도구 추가하기 위해서 Select Content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코스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KLMS 코스에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새 Grade Scope 코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네, 새 Grade Scope 코스 연결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스랑 먼저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제 연결 페이지가 팝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과제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로 연결하는 페이지로 가면 과제, 즉 어사이먼트의 종류가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 퀴즈가 있고, 그 다음 숙제 문제 세트, OMR 시트, 이거는 버블 시트 어사이먼트라고도 부르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래밍 과제, 온라인 과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그 유형이 달라지고 워크플로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퀴즈 그리고 숙제 문제 세트 이 2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KLMS에서 연동되는 경우에는 모든 메뉴가 그 한국어로 보여지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레이스컵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한국어보다 영어로 보는 것이 이제 선호되는 경우라면 어디서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언어 설정은 이제 그레이스컵 그 부분에서 계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계정 편집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시게 되고요. 거기 안에서 보시면 랭귀지 세팅에서 뭐 코리안이나 잉글리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보시는 부분이 더 편하시다면 영어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과제의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과제 유형 중에서 숙제 문제 세트, 그 homework problem set이라고 되어 있는 숙제 문제 세트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제 이름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는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런 것처럼 과제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지 형식의 것을 PDF 형식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PDF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제 그걸 올려주시면 되겠고, 누가 제출물을 업로드합니까에다가 여기서는 학생이 업로드를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학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개일, 마감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공개일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마감일은 그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될 텐데요. 밑에 보면 마감 후 제출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트 서브미션이 가능한데 여기에다 체크를 해 주실 경우에는 늦은 제출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는 레이트 서브미션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따로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그 부분이 표시가 될 거고요. 마감 후 제출 허용을 하신 경우에는 늦은 마감일을 지정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언제까지 받으실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과제 부분에선 별로 유효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드릴 온라인 과제에서 좀 유용한 기능인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유형에는 가변 길이가 있고 템플릿 기반, 즉 고정 길이가 있습니다. 즉 학생이 원하는 수의 페이지를 제출하고 질문이 있는 답변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학생이 1번 문제에 대해서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길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하시는 경우에는 가변 길이라고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템플릿 기반이라는 건 워크시트와 같이 답변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답안지를 제출하는 경우 템플릿 기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중에서 그룹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3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제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룹 제출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고 그룹 크기 제한해서 몇 명까지의 그룹이 이제 허용되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표시 여부는 학생이 템플릿을 보고 그 부분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란입니다. 그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고 과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라인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과제의 문항수만큼 새 질문의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 이제 Q1이 있고 Q2가 있고 Q3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Q2에는 이제 example이 두 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새 질문 버튼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고정 길이 템플릿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인을 뭐 세세하게 지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각각의 질문 문항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새 질문을 클릭해서 해주신 후에 각각의 배점을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대시면 그 부분에 점수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4번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에 X라는 것은 만들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밑에 보면 이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위 문제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1번 문항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다면 이 밑에 있는 하위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신 후에 하단에 개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과제를 먼저 만드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기호를 저장한 후에 사이드바의 회색 글씨에 그 코스로 돌아가는 부분에 백투 그리고 코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코스 그 레벨로 나오시게 되면 대시보드, 뭐 과제, 출석부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출석부를 누르시고 로스터라고 되어 있는 출석부를 누르시게 되면 이 사이에 KLMS의 출석부 동기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 로스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때 새 사용자에게 코스에 추가되었음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그 그레이드 스코프를 통해서 채점은 하시되 이 부분으로 딱히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뭔가 하려고 개설을 하시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굳이 이메일 알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 알림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 부분에서 활발하게 인터랙션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알려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리지 않으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싱크 로스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간혹 가다가 이제 KLMS에서 연동해서 불러온 사람 이외에 학생이나 직원, 뭐 TA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 있다면 출석부 중에서 여기 학생 또는 직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글 유저를 눌러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할 수도 있고 CSV 파일의 형식으로 벌크로 올려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는 학생 또는 직원 추가를 하신 후에 여기에 서브미트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 레벨로 나왔으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출석부 밑에 있는 연장이라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이라는 거는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학생만 따로 추가해서 시간을 더 줄 수 있게끔 연장에다가 하고 학생 이름을 여기에다가 검색하신 후에 그 부분에 연장 추가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직접 제출할 그 과제 생성 워크플로우에서 마지막 부분 학생 계정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께서 혹은 TA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시게 되면 학생이 그레이드 스콥 상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며칠이 남았는지가 보이고 그 과제에 대한 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명을 클릭을 하면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출 유형은 이미지로서 제출할 수도 있고 PDF로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PDF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캔을 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각 문항을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1번 문제에 대한 답변 찍어서 올리고 2번 문제에 대한 답변 여기다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다 올린 다음에 Submit Assignment 과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제 스캔을 해서 그 PDF를 Submit PDF 한 다음에 Select PDF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학생은 이 부분을 매칭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캔한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어디까지가 2번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제에 뭐 페이지 1, 2번은 뭐 페이지 1이랑 2에 걸쳐 있으면 페이지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을 이제 하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학생은 그 마감일까지 재제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게 제출 기록도 나와 있고 원본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이 만약에 페이지 이제 매칭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 다시 선택을 통해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룹 과제로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여기에 그룹 멤버라는 그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룹 멤버들을 여기서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그룹 멤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표로 한 사람이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멤버들을 추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터페이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제를 이제 부여하고 학생들이 직접 제출물을 업로드하게끔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꺼번에 걷어서 고속 스캐너를 통해서 벌크로 이제 배치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스캔하여서 이제 채점하시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퀴즈라고 했지만 뭐 과제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걷어서 교수자가 직접 스캔하는 방식이라면 이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아까 숙제 문제 세트를 눌렀을 때 교강사가 이제 업로드를 진행한다고 선택을 한 후에 해당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제 유형에서 시험 퀴즈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는 과제 이름을 지정하는欄이 있고 템플릿을 여기서도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시험지는 뭐 이러한 형식으로 아직 답안이 적혀져 있지 않은 시험지 자체를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누가 제출물을 업로드합니까의 교강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과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그레이드스코프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웃라인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험지에는 시험에는 이름을 작성하는欄이 있고 또 선택적으로 학번을 지정하는欄이 있죠. 이 부분을 지정을 하는 거는 나중에 요거에 맞춰서 이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학생과 매칭하기에 좋게끔 그 지역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스캔을 먼저 하고 과제를 생성하게 되면 스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과제를 먼저 만들고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이 아웃라인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에 이름 지역 생성이라는 부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랗게 박스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생긴 것이 최대한 그에 맞게끔 이제 생성이 되지만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움직이셔서 그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게끔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지역 생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되겠는데요. 즉 학번 부분을 이제 선택하는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될 텐데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 새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추가하는欄이 있습니다.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항수만큼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서 새 질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1번 문제에 이제 하위 문제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1번 문제에 더하기 모양, 옆에 있는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하위 문제를 이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수 부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3포인트, 3포인트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셨을 때에 이러한 박스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절하셔서 1번에 대한 1-1번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쓸 것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단에 개요 저장을 해주시면 아웃라인 지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과제 개요를 저장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부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요것은 뭐 아까 한번 하셨으면 또다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따로 워크플로우를 달리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캔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그 답안은 PDF로 고속 스캐너를 통해서 하나의 배치로 이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레이드 스콥 상에는 뭐 몇 페이지까지 스캔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리미트는 걸려 있지 않은데, 아마 사용하시는 고속 스캐너에서 좀 권장하는 그 페이지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뭐 4, 50개 정도를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스캔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그렇게 여러 건의 것을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스캔을 하신 후에 PDF 파일 선택을 눌러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분할 지점을 직접 찾고요. 그 분할 지점을 나름 찾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이 표시 버튼을 누르면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분할을 했음에도 만약에 좀 만족스럽지 않게 되거나 잘못 이 부분이 나뉘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전 항목과 병합이라든지 제출물 회전이라든지, 학생들의 그 제출물이 거꾸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물 회전이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잘 맞게끔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맞는다면 그 다음에 제출물 관리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출물 관리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스캔되어진 부분이랑 이 출석부상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랑 해가지고 오토 매칭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과 그 이름 구역을 지정하신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학번 부분을 지정하신 부분을 따라서 이 부분을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과 매칭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매칭이 잘 되는데, 몇 개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사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제 플래그가 뜹니다. 그래서 아직 매칭이 되지 않은 학생들만 드랍다운 메뉴에 나오니까요. 매칭되지 않은 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매치시켜 주신 후에 제출물 채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제출물을 채점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채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나믹 루브릭을 통해서 하는데, 어떠한 유형의 경우에는 자동 그룹화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이나믹 루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룹을 형성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요, 제출물 채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채점하시겠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개별 채점이 있고, 그 다음 먼저 답변 그룹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 그룹 형성이라고 클릭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다형 마크, 즉 다지선다, 혹은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 이 단답식, 즉 빈칸 채우기, 혹은 텍스트 필 인 더 블랭크, 이런 형식이라고 해서 자동 인식으로 통해서 그룹화를 해서 한꺼번에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 그룹 형성이라고 하시고 그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답변 그룹 검토라고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뭐 빈 답변만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수학 빈칸 채우기라면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 이런 수학 빈칸 채우기 문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출된 스캔본들을 자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서 몇 개의 그룹을 찾았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유형 편집을 통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실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AI가 보고 비슷한 답변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룹을 묶어줍니다. 이 역시도 병합을 하거나 답변 삭제하거나 그룹화를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다 들어갔다면 채점을 한꺼번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확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 부분을 확인을 하신 후에 만약에 이 답변은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그룹에서 해당 답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미처
그룹으로 묶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여기에 Create a Group이라고 해서 그룹을 만드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해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후에 채점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룹 2를 채점할 건데 4개의 서브미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 채점을 해주시게 되면 그 그룹에 속한 것은 다시 채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채점으로 인해서 그 그룹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채점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도 fill in the blanks 부분인데요. 뭐 20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다 같이 그룹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 그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블랭크 앤서 온리라고 해서 빈 답변만이라는 항목은 매뉴얼 그룹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이런 형태의 문항에 적합합니다.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표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 그룹화 채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이나믹 루브릭을 통해서 채점을 진행하시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출물 채점이라는 그 칸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스캔되어진 그런 학생 답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이렇게 채점표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채점표 항목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요. 먼저 채점표 설정을 클릭하심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채점표 옵션을 선택하실지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감점식으로 하실지 득점식으로 하실지, 즉 더해갈지 빼갈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점수 한계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하되 마이너스로 점수가 가지는 않도록 0점으로 하한선을 맞춰 놓으실 수 있고, 상한선을 3점으로 맞춰 놓으시든지 아니면 보너스 점수를 주신 경우에는 상한선을 넘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링 점수와 플로어 점수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점표 항목 추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각각의 아이템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correct, 정답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점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중에 하나를 미스했다면 0.5점을 감점한다든지, 하나 원래 이중결합이어야 되는데 단일 결합으로 했을 때는 2점을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준을 추가하실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채점표 항목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몇 점을 감점하실지 여기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 학생의 답변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항목에 대한 이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출 관련 점수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관련된 설명 제공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루브릭 이외에 이 학생의 그 답안 관련해서 좀 자세한 코멘트를 주고자 하신다면 여기에다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 시험지 답안지 안에다가 직접 인라인 코멘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다 코멘트를 남기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한 학생에게 코멘트를 남기셨을 때 그 학생에게 남겼던 코멘트를 다른 학생에게 똑같이 남기고자 하실 때에는 이전에 사용된 설명 적용이라는 부분의 드랍다운 메뉴를 누르시면 예전에 썼던 그런 코멘트를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실 때는 다음 미채점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즉 영어로 보실 때는 Next Ungraded 버튼인데요. 이것을 강조드려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레디스코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만족하시는 그런 기능이 공동 채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제한 없이 똑같이 공동 채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교가 여러 명이 있다면 그들 간에 한꺼번에 같이 채점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 미채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부분은 넘어가서 아직 채점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점하는 부분을 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3점짜리 문제인데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는 부분에 1번을 클릭해서 3점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주변에 전자를 표기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제 루브릭 아이템을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은 2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5점을 주는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실수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중결합을 표시해야 되는데 단일 결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브릭 아이템을 각각 생성을 하셔서 2번, 3번 둘 다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은 그에 대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0.5점을 줬는데 학생들의 어떤 그런 답안을 채점하다 보니까 아, 이건 마이너스 5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점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기채점 됐던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채점한 부분이 이제 루브릭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채점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루브릭 세팅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여러 교수자 조교 존재 시 다자간 공유가 되고 권한을 가진 이 중 한 명이 채점을 하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 애노테이션 툴과 함께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자세한 그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Question Only View, 즉 각각의 문항들만 보이게끔 뷰를 설정해 놓으실 수도 있고 풀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다 보이게 해놓고 이제 채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호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애노테이션 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뭐 로테이트라든지 줌 인앤 아웃 있습니다. 그리고 얼 페이지, 만약에 학생이 이제 답안을 낸 부분이 총 3페이지라면 얼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그 3페이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2번째 페이지나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그것을 고정해 놓고자 하실 때는 여기에 Save View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 부분에 딱 요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코멘트를 주고자 한다면 거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남기실 수가 있고요. 혹은 루브릭 아이템으로 이제 이미 작성을 하셨던 부분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루브릭에서 마이너스가 난 거야 라고 지정을 해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므로 그 정확히 필요한 지점에다가 코멘트를 주거나 루브릭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축키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실 텐데요. 먼저 여기 이 루브릭 아이템에서 1번 부분을 이제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적용이 되지만 아니면 1번을 그냥 적용하고 싶다면 1을 누르시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언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그 다음 학생 제출물로 이제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버튼 각각의 위쪽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 각각의 단축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페이지, 그리고 세이브 뷰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단축키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마침표, 쉼표는 페이지 아래, 위 이쪽으로 이동이 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그 리스트를 보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만큼 내가 이제 채점을 완료했는지를 이제 중간에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A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올이 이제 클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학생의 명단과 그 부분이 이제 채점이 됐는지가 불러와집니다. 이런 식의 리스트로서. 그래서 A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줌 인앤 아웃은 F와 G 이런 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채점은 Z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이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 안내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 툴은 이렇게 옮기기라든지 더블 클릭을 통해서 텍스트 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채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 부분 그리고 통계 자료 부분을 보는 부분인데요.
제출물 채점 밑에 보면 성적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검토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성적 다운로드, 평가 내보내기, 제출물 내보내기, 성적 게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완료한 후에 학생들이 결과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적 검토 탭에서 성적 게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보실 때 Publish Grades인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이드 스코프를 이제 채점을 좀 쉽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교수자 간에만 이용을 할 때에는 굳이 이 부분을 게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과 좀 인터랙티브하게 직접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에는 성적을 게시하시면 이제 그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적 게시가 이미 됐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적 게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 버튼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에 좀 뭐 성적 다운로드, 평가 내보내기, 제출물 내보내기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 어떤 형식의 것인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 다운로드는 CSV 다운로드가 되고 엑셀용 다운로드 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성적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엑셀로 채점 결과가 다운로드 되어지는 그러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제출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늦은 제출이 있었는지 각각의 문항에서 몇 점을 기록했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 내보내기라는 버튼은 영어로 보실 때는 Export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학생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은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이런 식이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나온 엑셀 부분이 나오고요. G파일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출물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PDF 형식으로 이렇게 채점 결과 부분이 나오는데요. 루브릭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몇 점을 맞았다. 이런 식의 PDF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기서의 제한사항은 현재까지는 루브릭 내용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내보내기 형식으로 PDF 다운로드를 받으면 글자가 깨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된 부분이 이제 영미권 위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비영어권 국가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개선될 계획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공개를 하신 이후에는 학생들이 만약에 보았다면 이 viewed, 학생들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았다면 눈동자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게 되고요. 아직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흐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메일 쓰기 부분을 눌렀을 때에는 그 중간값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그 중에서 본인의 점수는 어떤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고자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통계 페이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통계 페이지는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이 자세하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Click to Add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항이 어떤 특정 개념을 이제 테스트하는 종류의 문항이라면 여기에다가 그 개념을 태그하심으로써 그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태그별로 통계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통계 부분은 이제 문항 레벨에서 볼 수가 있고 태그 레벨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개념을 태그를 거신다면 그에 따라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점 관련해서 성적 정정 요청 워크플로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허용하는 경우에 재채점 요청, 즉 성적 정정 요청을 그레이드스코프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에 이제 재채점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재채점 요청 설정이라는 부분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실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신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설정 관련해서는 뭐 모든 재채점 요청에 대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채점한 것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인터페이스에서 볼 때에는 학생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데 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 정정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터페이스에서 성적 정정 요청, 즉 Request Regrade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문항에 이런 루브릭에 따라서 몇 점을 받았는데 나는 몇 점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교수자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 상에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면 수용을 해서 바로 루브릭을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자 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레이드 스코어 상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그레이드 스코어의 어떤 채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코스를 연결하고 과제를 추가한 후에 채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과제의 그 유형에 따라서 좀 워크플로우가 다르고 또 채점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제는 과제 탭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를 선택하신 후에는 처음에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익명화, 즉 익명 채점을 활성화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능은 오토그레이더, 즉 자동 채점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더하여서 수동 채점, 즉 다이나믹 루브릭을 더하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 부분에서 자동 채점기로 돌릴 부분은 몇 점까지 해서 돌리고 그 외에 뭐 스타일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렇게 수동 채점으로 루브릭을 만들어서 따로 채점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동 채점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따로 배점을 하시면 됩니다. 공개일, 마감일, 늦은 마감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룹 제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룹 과제라면 활성화를 해주신 후에 그룹 크기를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채점표를 만드는 것은 학생 제출물 앞에, 즉 학생의 제출물을 하기 전에 먼저 채점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채점하는 중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위표라고 해서 리더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저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순위를 다투는 형식의 그런 경우에 이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표를 활성화하실 거라면 체크해 주시고 기본 항목을 이제 여기다 작성을 해 주신 후에 이 부분을 과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토그레이더를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오토그레이더는 이제 그 부분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업데이트 오토그레이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토그레이더는 관련하여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와 관련된 페이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C면 C 이런 식으로 자바면 자바 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오토그레이더를 설정을 해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좀 보시겠는데요. 오토그레이더를 구성한 후에 이제 그 부분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되어져서 페일된 테스트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몇 점인지가 바로 채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을 통해서 계산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해서 4점이 감점된 부분에 대한 예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점 중에 12점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오토그레이더를 돌려서 바로 나온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돌리기를 원한다면 리런 오토그레이더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과 더하여서 수동 채점, 즉 다이나믹 루브릭을 통해 이제 채점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일이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몇 점 감점 이런 것들을 교수자가 이제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제출물 채점으로 가셔서 이제 수동 채점을 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타일이 되겠죠. 스타일 부분을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학생이 제출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다이나믹 루브릭을 적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표 항목 추가에다가 뭐 맞은 것 이런 점수 때문에 뭐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에 대한 점수를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코멘트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루브릭을 통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 외에 각각 이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라 라고 인라인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해당하는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코드 유사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유사성 검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유사성 검토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Generate Report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 서로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그 유사성 리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클래스 내 제출물 간의 비교가 되고요. 여기에 매치 랭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매치된 라인의 수가 되겠고, similarity는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AI 활용 모스로 이제 변수나 함수 이름을 변경을 해도 그 안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이 같으면 그에 대한 유사한 부분을 캐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터 코드는 유사하게 캐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클래스 내에서의 유사성 검토를 하지만 차차 비교 대상을 넓혀갈 계획 중에 있고요. 여기서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학생과 이 학생, 제일 이제 탑소스로 잡힌 학생 간에 어떤 부분이 매치가 되고 그 부분을 이제 프린트 리포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가능한 형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 유사성 검토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과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험을 그레이드스콥 외에도 따로 이제 생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레이드스콥 내에서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온라인 시험을 아예 만들어서 응시하게끔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채점도 할 수 있다는 원스톱 솔루션으로서의 장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과제는 과제를 클릭하신 후에 온라인 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의 이름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뭐 채점을 익명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학생들의 이름 부분에 이제 익명 채점이 되도록 익명 채점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개일, 마감일, 늦은 마감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제한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시험과 관련이 더 많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아껴 놓았는데요. 온라인 시험은 보통은 이제 시간 제한을 두시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요 시간 내에 제출을 마감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 제한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적용을 거시고 허용된 최대 시간을 이제 뭐 60분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락다운 브라우저 뭐 이런 식으로 치팅을 막는 그런 브라우저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 제출 뭐 가능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룹 제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표를 미리 만들 것인지 아니면 채점 중에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을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같이 나오는데요.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배점, 점수를 넣는 란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필드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드 삽입을 누르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답식을 할 것인지 자유응답을 할 것인지 선다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템플릿처럼 나오고요. 여기서 뭐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그에 대한 이제 항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선택.
같은 경우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업로드의 형식의 문항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온라인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풀어서 그 부분을 뭐 스캔하거나 아니면 찍어서 파일 업로드를 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라면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하위 질문 추가, 이거는 뭐 1번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하위 문제가 있다면 하위 질문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질문 1을 한 다음에 질문 2 이렇게 넘어가고자 할 때는 질문 2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신 후에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과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삽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삽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화면상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유형마다 이제 포맷에 따라서 선택지를 작성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옆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출제를 완료하신 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제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서브밋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아직 no submission, 즉 제출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노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시간 제한 설정을 하신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에서도 이제 미리 답을 적어 놓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I 뭐 채점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경우에는 미리 기입해 놓은 정답에 따라서 자동 채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제출을 완료하고 시험이 종료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파일을 업로드한다든지 직접 채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서술식과 파일 업로드 형식의 그런 부분들은 직접 채점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기존에 미리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채점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레이드스콥의 이용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따로 질문은 받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용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는지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안내 페이지는 먼저 영상으로는 아까 안내 드렸듯이 gradescope.com/get 그 다음에 이제 _started 이 페이지로 가셔서 영상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 자막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help.gradescope.com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키워드 형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맡고 있는 터니린에서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한국어로 이제 진행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터니린 코리아, 즉 그 대표 메일이 koreasales@turnitin.com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혹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사항 문의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로 이제 문의를 작성해 주시고 help@gradescope.com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바로 그 부분이 접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창구를 이용하여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